사이다 무비튼. 나와 남편은 재혼 커플이고 남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나는 예전에 큰 병을 얻은 적이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고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나이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휴일에는 둘이서 가끔 온천 여행을 가는 게 취미였다. 나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두 분이 남기고 가신 아파트가 한 채 있다. 남편과 재혼하면서 그 집을 친구 부부에게 전세로 빌려줬었다. 그런데 친구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정근 발령을 받으면서 이사를 가게 됐고 아파트가 비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 아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남편한테는 직접 말하기는 뭐하지만 아들놈의 성격이며 행동거지가 제대로 된 애가 아니라는 거였다. 학교 다닐 때도 수시로 불려다닐 정도로 문제아였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집에 그런 애를 살게 하는 건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이 자기가 책임질 테니 아들놈을 거기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를 빌려주기로 했다. 월세를 받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내 소유인 아파트를 빌려주는 것인 만큼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조건으로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할 것. 친구나 지인을 집에 초대하는 건 괜찮지만 허락 없이 여친과 동거하는 건 안 된다 등 몇 가지 규칙을 설명했다. 아들아이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아파트에 들어갔다. 솔직히 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남편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약속한 것만 잘 지켜준다면야 하면서 애써 믿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 남편 아들이 밤늦게까지 음악을 커다랗게 틀어놔서 살 수가 없다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항의 전화였다. 그 아파트는 내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웃에 누가 사는지 서로 다 아는 사이였다. 죄송하다고 한 후 저녁에 남편과 둘이서 아들아이를 만나러 아파트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분명히 멋대로 여친과 동거는 안 된다고 규칙까지 정해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아이는 여친과 동거 중이었고 현재 여친이 임신 중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다. 내가 입주 전에 한 약속은 잊었냐고 하자 아들아이는 귀찮다는 듯이 어차피 빈집이었잖아요. 올해 곧 결혼할 건데 이제 그냥 우리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라며 집주인 행세를 했다. 나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아들아이는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었다. 남남 사이에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애한테 부모님이 남기신 유품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뺏기는 꼴이 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버럭 화를 냈다. 그러자 아들아이는 나를 보고 실실 웃으면서 새어머니는 애도 못 낳는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손자를 안겨드리겠다는데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내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말했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에 상처 입었다. 남편이 나 대신 아들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너 어머니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이 집에 사는 조건으로 규칙 잘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남편이 훈계했지만 아들아이는 귀뚱으로도 안 듣는 표정이었다. 내가 다시 나서서 결혼은 네 자유이지만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건 곤란하니 방을 빼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아이 여친이 헐,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린데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방 빼라는 건 좀 아니죠. 라고 깐죽거렸다. 처음 보는 사이에 뻔뻔하게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는 걸 보면서 젊은 애들이 더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싱크대에는 산더미같이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고 엄마가 정성껏 화초를 가꾸던 베란다에는 쓰레기 봉투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빨래 바구니에는 마구 쑤셔 넣은 빨랫거리가, 방 안 곳곳에도 옷가지들이 굴러다녔다. 이 집에서 이 두 사람이 계속 사는 상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렇다고 당장 오늘 내보낼 수는 없고 임신 중이니 조금씩 짐 정리를 해서 한 달 이내에 이사하라고 한 후 남편과 일단 철수했다. 남편은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나에게는 부모님 대신인 집인데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화가 치밀었지만 퇴거하라고 알아듣게 말했으니까 언제 이사를 나가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다시 보름 정도가 지나서 옆집 사람한테서 또 연락이 왔다. 우리 집에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며 나더러 아들 내외랑 같이 사냐고 물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당장 쫓아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나가라고 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나가기는커녕 남편의 엑스 부인까지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내 아파트예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그러자 전처는 어이없네. 이 아파트 머지않아 우리 아들 거 될 텐데 그럼 나도 살 권리가 있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왔고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아이 여친과도 찰떡궁합이 짝짝 맞았다. 보아하니 이 세 사람은 여기서 나갈 생각이 1도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자 다음날 예상했던 대로 아들아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집이 왜 이래?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이 그랬지? 당장 연락해서 원상태로 돌려놔. 이 엄동설 안에 전기 가스 끊으면 우리더러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 나가시라고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내가 멀쩡한 집 세도 안 받고 당신들 호강시킬 만큼 호구로 보였어요? 전기, 수도, 가스 다 끊었고 귀한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의붓자식도 자식인데 그러고도 엄마냐며 난리를 치길래 나는 자격이 없으니 같이 살 정도로 아들하고 사이가 좋은 엄마가 며느리 데리고 나가서 같이 살 집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발광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결국 이 추위에 전기, 가스, 물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견딜 수 없었던 세 사람은 서둘러 이사를 나갔는데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아파트를 얻었다고 한다. 지난 몇 달 동안은 방세도 안 내고 좋은 시절 보냈겠지만 이제부터는 방세도 내야 하고 그런데 집은 좁고 불편하고 전처와 며느리는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서 당신이 밀고 들어온 바람에 거기서 쫓겨난 거잖아요. 여기서 당장 나가요. 난 내 아들하고 살 거야. 너 결혼도 안 했잖아. 나갈 거면 네가 나가. 라며 싸움이 났고 결국 아들과 여친이 헤어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후 위자료 다툼 중이라고 한다. 둘이 한때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였는데 참. 하지만 나도 그 세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남편도 이번 일로 아들아이한테 학을 뗐는지 손절 선언을 했다. 전처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다. 아들아이는 여친과 헤어지고 나서도 돈이 없어서 살 것도 없다며 위자료만이라도 깎아달라고 사정했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던 나한테 굴욕을 안기고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를 함부로 다른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철저히 받을 건 받고 벌 줄 건 벌 줄 생각이다. 위자료를 깎아달라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한편 부모님 아파트는 다시 깨끗하게 원상 회복된 상태이다. 월세로 세를 놓아서 월세 수입도 생겼다. 나중에는 그 아파트에서 다시 살고 싶지만 지금은 남편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처지이다. 그래도 워낙 위치가 좋아서 월세로 내놨는데도 방이 금세 나가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 돈은 장래를 위해서 저금하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아들아이 여친이 임신한 아이는 아빠가 아들아이가 아니었다는데 이미 손절했겠다. 전혀 상관하고 싶지 않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